반갑습니다. 메시박원에서 용산고 영어 맡고 있습니다. 적중은 했으나 광고는 하지 못하고 있는 영어 강사 조봉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 기말고사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름방학 어떻게 대비할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포커스에 대해서 특히 적중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별거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제가 있지만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변했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용산고 영어 사교육의 트렌드 세터입니다. 자 트렌드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말하고 있었던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나머지 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교육에서 맞는 것들 가지고 계속 경쟁을 붙으면 여기서 이득은 누가 가져갈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물론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득은 학생들이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문 분석 어쩌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선지 분석으로 변하셨고 이제는 암기가 안 된다라고 이제 천명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본질적인 영어 교육, 용산고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연구하면서 경쟁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저는 왜 적중을 광고하지 않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용고 특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산고는요. 지금 선지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작년에 중간고사 때 그렇게 안 나왔다고 올해도 안 나올 거야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이번 중간고사와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확정을 거의 지었죠. 자, 그럼 선지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에 있는 영어 문장이 일단 1번 길다는 겁니다. long. 자, 두 번째 어휘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산고는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게 될까요? 약간은 길고 어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단어도 제가 좀 이따가 진실과 거짓을 좀 보여드릴 건데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은 용산고 문제의 특성입니다. 왜냐면 단어가 어렵습니다라는 건 중3 때부터 고1까지 올라오는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거의 수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중간고사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의 기준은 영어 선지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맞추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7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랬습니다. 밑에 영어 선지가 딱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추론이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일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걸 가지고 적중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영어 선지에 관한 지문을 가지고 적중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유형의 적중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이미 유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유형을 A부터 Z까지 너무 많나요? 자, E까지로 해볼게요. 5개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간고사의 유형을 각 지문마다가 배치를 한다면 지문이 이번에 36개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180문제만 내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결국엔 적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형을 적중하는 건 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지한 영어 강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요거는 광고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느 수준의 적중이 진정한 적중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요 정도입니다. 방금 있었던 18번 문제의 정답이 2번에 disprove existing conclusion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워크북에는 disprove the original conclusions 요 부분이 거의 일치하죠. 여기 보시면 existing과 original이 좀 다르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existing은 존재하는이죠.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자, original 얘도 지금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같은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서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 정도면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있는 곳에 어휘랑 표현까지도 이 정도로 일치를 해야 저는 적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 싹 다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도 아까 있는 거 2개 고르기였기 때문에 정답이었는데 3번에는 foundation upon which others can build 나왔거든요. 자, 저의 워크북, 용고특 워크북 이젠 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자꾸 그걸 찍어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직접 사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연락하세요. 제 번호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자, build upon the foundational work 똑같죠? 물론 전후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표현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중이란 딱 요 정도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정답 선지의 포커스 100% 일치를 해야 되고 여기 정답 선지의 어휘랑 표현까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 게 저의 기준. 그리고 이번엔 60대에서 70% 정도 일치를 한 것 같은데 자, 다음번에 목표는 8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중을 광고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직 가채점 중입니다. 이걸 적중을 했어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채점 중간에는 다 맞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오표가 나오면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적중했으니까 나는 다 한 거야 이겁니까? 아니겠죠. 적중을 했는데도 못 맞춘 학생들을 좀 더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요거는 일단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적중이 됐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적중이 될 건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계속 용상고와 합을 맞춰가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적중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다음번은 절대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괜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요행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늘려야 되니까. 그래도 요거를 지금 적중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의 적중 기준과 적중 컨센서스는 요렇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변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있는 변형이라는 게 이제 별거 아니라는 뜻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들 분석하신 거 보니까. 근데 변형이 문장 400문장에서 400문장에다가 지금 변형을 해놨거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요, 그다지 변형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이제 내용은 그대로기도 하고, 이제 소댓이라는 게 조금 하이픈 빠지고 뭐가 들어갔다, 루틴이 뭐 들어갔다 이런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지문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변형률이 10%라고 해서 그렇게 비중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어렵게 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아닐 겁니다. 저는 모든 지문에 모든 패러프레이즈 문장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변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다 변형 안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 좋게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가져야 되는 함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 변형 조금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해야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나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변형의 10% 변형만으로 우리를 킬 하실 수 있다.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이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노란색이 당연히 다 변형이 된 건데 순서 문제에서 A, B, C가 변형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2023년도, 2022년도 그쯤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자, 특히 여기서는요, 그다지 내용 변형이 없어가지고 이걸 내용을 기억하면서 짜집기를 했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형됐는데 순서까지도 변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래도 나는 내용 기억해서 풀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시그널 워드들 있죠. 뭐 앞에 이제 아니죠. 내가 대시 있는 문장 앞에는 그 대세, 대명사가 원래 있었던 원개념이 있어야 되고 혹은 인팩트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그 강조의 원개념 혹은 however라면 반대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형을 지금 안 됐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요. 본질적인 글을 읽는 독해력을 늘리는 걸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형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법 문제거든요. 어법에 있는 문장들을 싹 다 변했기 때문에 어법 포커스도 전부 다 변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기가 안 된다는 건 응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응용이라는 건 앞에서 배웠었던 원칙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적용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외우는 게 아니라 어법이라는 걸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법 발상까지도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게 지금 어렵지 않다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킬러로 여기시고 이걸로 인해서 객관식에서 내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숫자로 몇 개를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선 이번에도 역시나 서답형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서답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먼저 객관식에서 오래 걸리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객관식에 대한 얘기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 때는 5,500단어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엔 5,800단어 나왔습니다. 250단어 늘었죠? 250단어가 늘었다는 얘기는 한 지문이 100단어라고 친다면 2.5 지문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2.5개 더 읽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5개 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늘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바로 느끼시겠지만 그걸 조금씩 나눠서 이 지문에도 넣고 이 지문에도 넣고 살짝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낀 거야. 자, 우리는 본질적인 얘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서답형 보여드리겠지만 서답형에 대한 영작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데도 못 푼 이유들은요. 대부분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500단어에서 5,800단어로 늘었는데 250단어 정도 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빠른 해석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목표가 되실 거예요. 자, 요거 진짜입니다. 자, 특히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어휘 암기 많이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휘 암기는요 하셔야 되지만 이것도 해석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프라는 게 있어요. 서프가 뭐냐면 단어의 레벨을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이제 고등학교 수준 요 정도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1부터 C2까지 보통 존재를 하는데 A가 가장 쉬운 거, 1도 쉬운 거, C가 어려운 거, 2가 가장 어려운 거. 자, 그럼 A1은 가장 쉬운 거, C2는 가장 어려운 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용산고 시험은 A1이 많은 것 같습니까? C2가 많은 것 같습니까? C2라고 한다면 C1에서 C2가 보통 수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1, A2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B1, B2 확 떨어졌고 C1, C2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본문 공부할 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안 외우신 거예요. 본문에서 변형된 단어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A1부터 B2까지의 단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안타까운 건 선생님 이번에 워드마스터 하이퍼를 하면 안 될까요? 수능 수준 넘어서 EBS에서 넘어간 더 어려운 단어들 모은 게 있던데요. 선생님 단어 자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하실 때는요. 절대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문까지 보면서 학습하는 학습의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에이, 선생님 설마. 저는 그래도 어려운 걸 외워야죠. 네, 보여드릴게요. 자, C1, C2 단어가요. justification, conviction, correspond, 아니면 rationalize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본문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미 외웠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내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럼 A1, A2는 뭔지 아십니까? home, food, mother, bone. 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지. 중요한 건 단어 그 자체 난이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나를 그만 슬프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부분이 진짜로 단어가 어려워서인지 활용을 못하는 건지를 면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입니까? 해석이 안 됐고 단어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단어를 외울게요. 여태까지 안 외웠냐고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단어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에 연관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학원 괜찮습니다. 자, 단어 외우시고 학생들 외우잖아요. 그럼 그거 테스트할 때 예문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점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이제 서술형 어땠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끝내볼게요. 여기 보시면 서답형 이게 답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서답형 답지들이 보통 10단어 안팎인데 사실은 끊기고요. 여기서도 끊기고 나머지는 10단어 미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작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20단어짜리 다 외우고 미친 듯이 외워버리고 이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안에서 이 부분 영작할 수 있고 특히 수식하는 부분에 대한 단어를 영작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에즈에 있는 이 파트를 영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법상으로 중요했던 부분들을 부분 영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는 뭐 해야 되냐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 기호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제가 10단어 수준으로 영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가 요 정도가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중3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고 중간고사 때도 어영부영하다가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어려운 무슨 세주에 있는 랭크 77이나 이런 걸 다루게 되면요.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커버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어느 정도 학교 대표 수준의 체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국가대표 수준의 훈련센터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하기 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를 좀 현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방학 때 영어 할 게 아닙니다. 수학이랑 과학 하셔야죠. 수학, 과학, 통과, 투 오지게 돌리시고, 그리고 영어는 최소하게 하셔야,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대체 왜 틀렸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서답형 4번에 B번, S로 시작하는 단어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면서 다 스마트 쓰시고 그랬을 겁니다.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써버린 거거든요. 자, 특히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A는 A 지문에 관한 거고요. B는 B의 지문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 지문씩 했으면 어쨌든 풀어낼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여기 힘들었던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해석 안 돼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20분 남아갖고 요거를 천천히 읽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못 믿겠으면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서 A 천천히 읽은 다음에 풀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요, 이번에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 아, 당연하죠. 근데 단어 암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쉬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조차도요,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연결지어서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6단어에서 7단어를 목표로 일단은 영작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10단어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식 관계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 마지막 부어까지 들어가는 건 싹 다 명사거든요. 그럼 명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수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봉현이 아니라 예쁘고 귀엽고 깔끔하고 이지적인 조봉현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붙였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영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작하실 수 있으면 이거를 보는 시야도 넓어지기 때문에 1번도 사실은 계속 호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는 과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문과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이랑 과학을 놓아버린다면 문과든 이과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끝까지 하시고요. 자, 우선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든 다시 한번 올라갈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뒤집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 특히 용산고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너네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들은 얘기라는 걸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점수가 유지되고 할 만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잘하는 친구고 저의 관심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뭔가 변하고 싶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 지금 했었던 본질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극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영어 강사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